안녕하십니까. 대치동 박세임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사례로 찾아뵙는데,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듣기도 했고, 근데 마지막에 이제 해결안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좀 재밌는 사례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조세 심판원에서 난 그 판례인데요. 내용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2012년 4월 23일에 5층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4월 23일 이제 시축이 끝나면서 근저당 설정하고 대출을 일으켰겠죠. 이제 잔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4년 6월 30일 날 건물 1층 제일 좋은 상가에 어머니, 어머니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커피숍일 어머님이 이제 개업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이제 전세 보증금을 낸 거죠. 전세 보증금 내고 커피숍을 개업하셨고, 2017년 5월 19일 날 대출을 갚고 근저당 설정을 해지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4월에 이제 커피숍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폐업을 했고요. 그러니까 장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14년에서 그래서 20년까지 했으니까 꽤 오래 하시긴 한 것 같아요. 폐업을 하셨고, 그리고 폐업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폐업하면 보증금을 어머님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대출 갚는 데 썼겠죠. 그래서 이 돈을 돌려줄 수가 없어서 5층에 있는 원룸, 5층에 있는 이제 주택을 전세 계약하고 이 보증금 주는 걸 상기했습니다. 내용 들어보시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죠? 이게 보증금을 통해서 대출을 상환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은 돈이 좀 있으셨던 거죠. 그래서 건물 짓는 걸 도와주었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 이게 세무조사가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거였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자금 출처 조사. 그래가지고 이 문제가 된 건 이거죠. 근저당 설정을 해지하고 대출을 상환을 했는데, 이 자녀가 이 대출을 상환할 만큼의 소득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것처럼 이제 채무 상환에 대한 것도 증여로 추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세무조사가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더 보면, 청구인 입장, 납세자 입장에서는 이제 세무서에서 "무슨 돈으로 네가 대출을 갚았냐? 입증을 해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랬더니 청구인이 "현금 보관한 축의금이 있었다." 이거 전형적인 레파토리입니다. 현금이 있는데 축의금을 내가 모아 놨다. 그때 현금 받은 거를. 그거를 썼다. 그리고 어머님 1층 임대차 해지하고 5층 전세 계약을 했으므로 그 돈을 나는 썼다. 그래서 이게 아직 남아 있다. 요렇게 인제 입증을 한 거예요. 근데 세무서에서 인제 본 거는 쭉 조사를 해 봤더니 2010 년부터 2011년 사이에 돈이 많이 입금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으로도 입금되고 아버님이 이체도 해 주고, 요거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일단 아버님한테 입금된 거랑 그 현금 모든 들어온 거를 증여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2020 년에 어머님하고 임대차 계약 해지하고 5 층으로 원룸 전세 계약했는데 요거는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이것도 증여다. 요렇게 추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좀 말씀드리면, 전세 계약을 정상적으로 하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 말씀드리겠지만, 이 전체를 증여로 추정을 하진 못했고 일부는 삭감을 해 줬는데, 인제 이 내용에서 약간 좀 봐야 될 내용이 있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조는 정말 잘 짠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잘 상담 받으셔서 진행하신 것 같은데, 결론에 인제 좀 미비점이 있었던 거죠. 결론. 축의금의 입금 시점이 2007 년이 아니라 2010 에서 11년 사이에 이렇게 주기적으로 들어왔다. 이게, 그러니까 결혼을 2007 년에 했는데 그 돈을 계속 현금 갖고 있다가 2010 년에 썼다?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 요렇게 나온 거고. 그리고 현금으로 입금된 건 일단 징역. 이거를 입금했지만 결혼 축의금이라고 하기엔 너무했고, 그리고 인제 방명록이랑 이걸 제출하라고 했는데 이거 제출한 내용에서 좀 미비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인제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디테일한 건 모르겠는데 고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입금된 건 증여다. 이건 뭐 당연하죠.
아버지에게서 입금된 건 증여죠. 근데 이 사례에서는 뭐 자기가 해외에 있었고 아버지가 내 통장을 대신 관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소명했는데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임대보증금은 1 층하고 5 층이 차이가 많다. 1 층은 사실 상가잖아요. 커피숍을 할 자리니까 상가인데 거기에 임대보증금이랑 5층 주택 뭐 원룸 그리고 뭐 창고 요렇게 썼다 그랬는데 이거는 차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과세관청에서는 그냥 전부 다 증여로 했는데 조세심판원에서는 그래도 좀 상식적으로 하지만 전체를 부인하진 않겠다. 5 층의 시세만큼은 증여해서 제외해 주겠다. 고렇게 해서 증여세를 추징했습니다. 근데 이 내용 보면 이게 인제 뭐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축의금이 있다면 그때 입금을 해야죠. 축의금 받고 축의금 해서 이게 정상적인 금융 계좌로 남겨 놓았다면 그건 좀 도움이 됐을 텐데 이분은 실제로 현금을 갖고 있었던 건지 근데 인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다 썼고 그건 쓰고 인제 부모님이 인제 도와주신 걸 현금으로 갖고 있다가 이때 천천히 입금을 한 것 같은데 요건 부인당했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아버지가 계좌 이체한 건 뭐 빼박이죠. 빼박이고 그냥 그건 증여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인제 머리를 굉장히 쓴 거예요, 사실. 이게 어머님 근저당 설정 딱 깔끔하게 들어와서 대출을 내가 갚고 어머님 나가고 이제 나가고 그때 돌려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숨기기엔 그래서 5층 전세 계약을 하나 맺은 것 같습니다. 인제 여기서 문제가 된 건 시세죠. 그래서 보증금도 시세라는 걸 사실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 여기는 인제 주택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세에 대한 평가가 좀 됐던 것 같고 이거는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이렇게 하지 않고 이 건물을 신축하고 이런 걸 인제 어차피 부모님이 도와줄 예정이었으면 '법인을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요게 인제 화두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인제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을 활용해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그 도움을 줄 수 있으면 법인을 통한 도움은 증여 문제에 있어서 좀 빠져나갈 수 있는 빠져나간다기보다도 증여의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들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었을 텐데 여기는 좀 안타깝긴 한데 그래서 오늘 결론은 '시나리오가 정확해야 된다.' 이거 시나리오가 맞긴 한데 약간 허점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더 투명하게 정당하게 법인을 활용하셨으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인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례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거나 건물을 지으려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어 상담 문의를 해 주시면 상담을 통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플랜을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